실적과 성과로 증명된 부동산 해법과 대한개혁국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입니다.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입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현행 법에는 도시개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 및 민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 설립한 법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 이익률은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박상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 발전, 주거 안정, 낙후 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홍정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조성 토지 공급 시 공익에 반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승인을 통한 개입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왔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컨대 제가 대선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부동산 감독원은 경기도에서 도지사로서 철저하게 적용했던 행정 권한을 전담기구에 맡겨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취임한 이후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범죄, 83건 수사 의뢰,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로 1677건의 범죄 적발,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등 집중 수사로 1856명 적발 등 부동산 범죄와 반칙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 전국 최초로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한 사전 단속제를 도입했고 그 결과 2020년 한 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92개사에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투기 수요억제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제, 공공의 개발이익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집값 상승 제어할 건설, 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에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입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 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습니다. 각종 세제, 금융, 제도 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을 정세균 전 총리님과 함께 4기 민주정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님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정치 선배님이십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당 부대변인으로 일하는 동안 모신 적도 있는 만큼 저 역시 정세균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는 민주당이 어려울 때마다 탁월한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오신 선당후사의 대명사이십니다. 오늘 만남에서도 역시나 정세균 총리님께서는 원팀 만드는 일이 승리의 출발점이라면서 꼭 원팀 만들어서 필승하도록 노력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이해보다 당을 먼저 생각하시는 모습에 역시 총리님의 큰 품을 느꼈습니다. 총리님의 말씀처럼 원팀이 되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국면이 될 것입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꾸어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작은 차이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님을 비롯한 다른 경선 후보들과 용광로 선대위로 똘똘 뭉쳐서 사기 민주정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을 리재명의 웹자서전 에피소드 2 별난 족속 둘째 형인 재영이 형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무뚝뚝하잖아요. 우리 형제도 그랬어요. 나나 재선이는 물론이고 재명이보다 미친 여동생이나 막내도 어머니에게 안기고 애교 부리고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데 재명이는 안 그랬어요. 재명이는 학교에 다녀오면 꼭 엄마 하고 달려와서 살갑게 안겼죠. 그러니 어머니가 재명이를 아주 애틋하게 여겼어요. 엄마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언제나 엄마를 먼저 찾았다. 멀리 밭에서 김 매던 엄마는 나의 호명을 접하면 호미를 진 채 일어나 기다렸다. 그 다음 내가 할 일은 총알처럼 달려가 엄마 품에 꽂히는 것. 엄마 품은 푸근했고 좋은 냄새가 났다. 도서실에서 재미있는 책 빌려왔어. 엄마 앞에서 나는 한없이 텐션이 높고 수다스러운 아이였다. 내가 독하게 일만 잘한다는 평이 많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건 내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다. 누구나 그렇듯 외부에 드러나는 면모와는 다른 면이 내게도 있다. 사실 나는 살갑고 애교 많고 장난기도 많은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러하다. 그러하다고 주장하겠다. 또 앞으로 이야기를 통해 증명해 보일 생각이다. 다시 재영이 형이 덧붙인다. 어머니와 재명이가 너무 살가워서 나머지 형제들은 우린 같은 자식 아닌가 싶어 섭섭해했죠. 손가락 중에서도 유독 사랑을 많이 받으려 드는 손가락이 있다. 배타적 사랑 독점권이라고 하면 그렇고 어쨌든 성장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별난 족속에 있는데 내가 딱 그 부류다. 평생 가장 열심히 하고 배워야 할 것 중 하나가 사랑이라 생각한다. 사랑은 경험이고 노력이며 또 배우는 것, 학습이다. 사랑은 표현한 만큼 잘한다. 나는 환갑 가까운 나이지만 남들이 믿기 어려워할 만큼 아내와 장난치고 수다 떨며 논다.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살 수 있는 것도 결국 엄마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은 덕분일 거다. 물론 아버지는 내가 검정고시 공부하고 있으면 전기 아깝다고 불을 끄고 버스비 아깝다고 시험 성적 확인하러 수원 가는 것도 맞고, 그래서 너무나 원망스러웠지만 내게 그런 가족사만 있는 건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감히 사람의 사랑을 회방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난해서 불우한 가족, 가난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청년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 내 꿈이다. 이상적인가? 하지만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는가?